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22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답답합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그냥 폭락하는 바람에 증시가 안 좋았고 2차 전지가 또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상승으로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이 많이 휘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월요일 나온 보고서들 한번 정리해드리고 시장 또 요약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그 태양광 업체 지난주죠. 이거 이제 지난주 얘기를 하는 건데 주가 급락 관련한 코멘트 그 부분이 이제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제 보고서 중에 제가 하나만 좀 캡처를 해온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반도체에 미친 영향 관련된 내용하고 갤럭시 S24 그 내용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캐나다 트랜스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송유관이 바다로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바다로 연결이 되면 이제 3월에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캐나다가 이제 해외 수출을 하는 거죠. 그 원유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에는 조금 이제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마케팅 후기가 있었는데 IT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몇몇 나라를 돌면서 이제 아예를 한 거죠. 근데 IT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상반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기업으로는 아이센스, 레고캠바이오, 제이시스 메디카 오늘 요게 좀 많이 빠졌죠. SK가스, 뉴플렉스, 펌텍코리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도 공화당 후보 중에 가장 앞서 있고,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 안 좋죠. 친환경 회사들 입장에선 주가는 저 트럼프가 당선되는 건 안 좋은 거죠. 왜? 자꾸만 신재생 하지 말자, 옛날로 돌아가자, 전기차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센 발언을 하니까 IRA도 없애버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기조는 사실 미국 우선주의고 중국에 엄청나게 강경한 일단 대책을 하고 있고 보복 관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결국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태양광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성비를 확보한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여건이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24년 말부터 미국 내 폴리, 웨이퍼, 셀 모듈을 모두 폴리실리콘 회사 하나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시라는 회사를. 그래서 웨이퍼, 셀 모듈을 통합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가 되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끝내버린 거죠. 오시아홀딩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가장 선도 업체예요. 그래서 중국산을 채택하지 않는 나라들한테 상당히 호재고 미국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겠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미약품 한미 사이언스 이 부분도 재무구조에선 부담스럽지 않은 인수 금액 감안하면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오시아홀딩스 여전히 최선호, 하나솔루션은 차선호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다만 오늘 2차전지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싫어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당분간 부진할 수 있지만 일단 펀더멘털 자체는 사실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이 추정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자체의 문제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이제 이번 주에 주요 이제 이슈들인데 사실 이번 주는 정말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어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한 주마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좀 발췌를 해왔고요.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목요일날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테슬라 시간에서 실적 발표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아마 장전에 할지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하이닉스가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삼성에 좀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추정치가 반대로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증시 좀 부진한 증시에 훈풍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지금 보면 파란색이 반도체, 빨간색이 친환경 지수입니다. 아니, 공교롭게 올해 들어와서 안 좋아요. 보이시죠? 친환경 급락.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반도체는 연일 뭐 신고가입니다. 미국에서. 이 차이가 뭘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도 있는데 AI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선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얼마나 안 좋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반도체는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랑.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은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의 이제 이승우 센터장님하고 임소정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썼고요. 뭐 사실 저도 갤럭시 S24 주말에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스마트폰 쓴 지 3년 됐거든요. S21이에요. 요건데 뭐 별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쓰는데 약간 뭐 속도가 느려지긴 했는데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말에 나도 모르게 그냥 주문 버튼을 AI 기능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나름 얼리 어답터 좀 기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아이폰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구매를 그때 했어요. 예약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갤럭시를 제가 예약 구매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냥 이제 나중에 나오고 나서 가서 샀는데 이번엔 그냥 예약 버튼 눌러버렸습니다. 울트라 모델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이번엔 좀 기대가 되고요. 뭐 AI가 얼마만큼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걱정 반 기대 반은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예전 모델과 좀 다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주식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AI도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삼성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엑시노스입니다.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거든요. 2년 전에 그냥 망했어요. 엑시노스가 발을 못 잡아가지고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삼성이 그래서 안 좋았죠. 그래서 스냅드래곤 위주로 썼는데 이번엔 뭐냐면 사실 제가 사는 모델은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모델은 그 스냅드래곤 퀄컴 거 써요. 근데 그 밑에 플러스 모델 있죠. 기본 여기에는 엑시노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리미엄 라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만큼은 성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긱벤치라는 이 성능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분석을 했더니 비슷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좁혀졌어요. 발열도 좀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노스 성능이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 퀄컴과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되면 근데 물론 나와봐야 돼요. 다음 주에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엑시노스 괜찮다. 성능 나쁘지 않다. 발열 잡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슈가 이어지면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 엑시노스. 그럼 삼성 파운드리는 당연히 이제 성능을 인정받고 그 제조 공정을 삼성이라는 엄청난 고객사가 있잖아요. 사실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 여기 스마트폰 요 사업부가 있단 말이에요. 고객사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고객사인데 이걸 잘 되면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AI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더 AI보다 엑시노스가 더 궁금해요.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예.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조만간 더 실제 성능은 결론이 나겠죠. 근데 요건 뭐냐면 요겁니다. 모바일 AP 긱벤치 스코어 비교인데 요게 엑시노스 2400입니다. 예. 애플 것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 삼성의 그 엑시노스 2200 이게 제가 알기론 거의 뭐 망한 걸로 알거든요. 그때 막 발을 못 잡고. 근데 싱글 코어, 멀티 코어 이런 점수를 보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CPU 성능이에요. 성능. CPU, GPU 합쳐진 AP라 그러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요 성능이 2200. 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2004 멀티코어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만큼 성능을 많이 개선시킨 거고, 애플의 A17 프로랑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로 제대로만 이제 작동을 해주고 그렇다면 정말 삼성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일취월장한 거고, 이렇게 되면 뭐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 LB세미콘 이런 기업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요번에 요 판매까지 잘 돼가지고 분위기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어쨌든 이제 뭐 출시되면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캐나다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인데, 이게 캐나다가요 원래 미국의 원유를 다 수출해요. 거의 다 저기 내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엘버타에서 태평양 있죠. 태평양이면 저기 서쪽이겠죠. 캐나다 너무 크죠. 여기서 서쪽 이쪽에 이제 연안에 이어지는 그 송유관 확장 공사인데, 이게 아마 3월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추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공사 변경을 규제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한번 거절을 당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승인을 해줬다고 하니까, 그럼 3월 말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저기 바다 통해서 수출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운송 능력이 3배 늘어난대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수출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476만 배럴 생산하는데 지난 몇 년간의 생산량이 정체돼 있고요. 미국은 사상 최대 수준인 1320만 배럴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늘릴 동안 캐나다는 늘리지 못했던 거죠. 네. 캐나다 원유 생산량의 88%를 차지하는 알버타주가 내륙 지역에 지금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을 통해 수출 가능한, 그러니까 미국 내륙으로는 수출이 가능한데 이게 해안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해외 수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만 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원유 수출량 중 미국 비중이 97. 근데 이게 이제 해외 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호재죠. 예. 증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캐나다가 또 증산을 해주면 유가가 오르기가 어렵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게 캐나다의 저 원유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 대비해서 25% 할인돼서 거래된다. 근데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싸게 받는 거죠. 요즘에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가격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사들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3월에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이슈들이 결국엔 유가에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긴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NH투자증권의 이제 이규화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투자자들 아마 펀드 매니저들 만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분들 의견은 뭐냐면 중국과 신흥국에서 스마트폰 수요 개선 가능성이 증가해서 뭐 여긴 동의를 한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대만에서 최근 중국 스마트폰이 이제 피크아웃 된 것 같다. 좋았는데 좀 꺾이는 거 아니냐, 회복 계속 이어지냐, 이거에 대한 의심은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표를 보고 뭐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기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 스마트폰 수요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IT 부품까지도. 그래서 안드로이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온디바이스 AI는 아직 애플 아이폰은 채택 안 하잖아요. 삼성이 먼저 했고, 그럼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주가가 무겁긴 하지만 견조한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이머징 마켓, 신흥국 수요 회복, 또 안드로이드의 부활,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부품 업체들 수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추천주로는 여기서는 삼성전기, LG전자, JNTC 파트론 등을 좀 제시했고, 그때 한번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을 못 해가지고
쩔어라는 제목으로 그냥 한번 PPT 만들어서 그때 JNTC 기억나세요? 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중화권 업체들이 좋아지고 그 화웨이가 좋아지면 이제 JNTC 같은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고 삼성전기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께 많이 팔리면 파트론이 좋은 거죠. 그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중화권의 수요가 실제로 늘어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안드로이드의 반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품주들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상반기에 아웃퍼폼 한다. 무슨 얘기? 반도체 여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동률 좀 올라가면서 반도체 좀 재고 다시 늘면 어떡하나 이 우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가 좀 10조 초반인데 정상이 5조거든요. 그럼 생산을 늘리면 안 되는데 이거 가동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동률이 증가한다고 해도 옛날 제품 있죠. 이 가동률을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선단 공정 있죠. 예.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 여기서 나오는 게 HBM, DDR5 이거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을 늘리는 거면 반도체 재고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그리고 레거시라 그러죠. 옛날 반도체 뭐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예. 이런 것들은 늘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HBM이나 DDR5에 할당해도 물량이 좀 부족해요. 예. 그리고 HBM은 수율이 아주 높은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용 제품은 오히려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저런 첨단 제품으로 늘어나니까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수요는 여전히 AI가 강세고 레거시,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통 반도체까지 살아나면 진짜로 큰 사이클 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해줬고요. 공급 관점에서 25년까지 성장 사이클에 대한 가시성, AI 수요 회복, 수요 강세. 예, 그리고 메모리 업계의 탄력적인 실적 회복은 24년 2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대형주는 당연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고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 드디어 20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고 오랜만에 기가비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기가비스, PSK 홀딩스 같은 후공정 관련주에 주목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 이게 감산 전이래요. 이 빨간색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그 23년도 생산량인데 확 줄었죠. 단계적으로. 예. 그래서 감산을 했고, 예. 그래서 이게 감산 전이고, 이게 감산 후인데, 24년도에 이제 감산했던 걸 정상화 시킬 거 아니에요. 다시 증산 쪽으로. 그래도 옛날만큼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 그래프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과거로 돌아가긴 좀 쉽지 않다. 그 HBM 생산 능력인데 엄청나게 늘죠. 이거 생산하느라 빠듯해요. 네, 그리고 저기 DDR5나 이런 거 HBM 생산하면 이 웨이퍼 있죠. 웨이퍼에서 차지하는 게 커요. 단위가. 그래서 웨이퍼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또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미의 그 서버 업체들, 그 클라우드 회사들 투자. 요거는 서버 투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반도체 좋은 거죠. TSMC가 올해 20%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게 미국 반도체 주가까지 올려버린 거죠. 자, 아이센스가 이제 신한투자의 정재훈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적어주셨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익 괜찮을 것 같고 흑자전 아니 매출 증가하고 흑자전 할 것 같고요. 아가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아이센스가 아마 미국인가요? 거기 이제 해외 쪽에 그 혈당 측정기 있죠. 자가 혈당 측정기 이제 자기가 직접 체열을 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주기마다 이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죠.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유통하는 회사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이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근데 인수 비용이 좀 들어가고 비용 부담이 좀 있어서 3분기 좀 안 좋았지만 4분기는 그런 게 감소하니까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10% 증가할 것 같고 핵심은 요거죠. CGM 연속 혈당 측정기 내 몸에다 그러니까 몸에 부착을 해서 24시간 혈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체열을 안 해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혈당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면 너무 고혈당이나 이러면 이제 알림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건 인슐린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올해 1분기 아니면 2분기에 승인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그게 승인 받을지 아직 모르는 거고 국내는 작년에 받았고 그럼 유럽으로 진출 가능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2형 당뇨가 있거든요.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파괴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전체 5%밖에는 안 되지만 지금 CGN 같은 경우는 주로 1형 당뇨에 쓰이거든요. 예.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1형은 급여가 그러니까 건강보험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2형 있죠. 2형 당뇨 환자가 훨씬 많아요. 95%. 이건 후천적이죠. 예. 근데 이분들 대상으로도 만약에 급여 승인이 되면 이제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럼 연소결당 측정기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구입을 하기가 좀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하반기에 좀 있습니다. 그 2월 1일 날 카카오에 그 카카오헬스가 파스타라는 플랫폼 출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뇨 요청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미 계약을 아마 맺어가지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1분기 내 유럽 허가 승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인공췌장이라고 있어요. 인공췌장 뭐냐면은 그 만약에 내가 혈당이 너무 높아요. 그럼 혈당을 낮춰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인슐린을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공췌장은요. 내 몸에 부착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췌장의 역할이 뭐죠? 인슐린 분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당 수치를 낮춰줘요. 인슐린이 알아서 분비돼요.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인공췌장을 줘가지고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뭐 인슐린 펌프나 패치를 이용해서 케어메디는 인슐린 펌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파트너십 구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내 식약처 승인 인슐린 펌프가 얻었고요.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아이센스 제품과 같이 아마 번들로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상품성을 키워서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형 당뇨 환자 대상의 급여 등재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렇게 되면 시장이 완전히 커지는 거죠. 지금 5%밖에 없잖아요. 1형 당뇨 환자분들은 적어요. 근데 2형이 되게 많거든요. 2형은 후천적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거 잘 아냐고요? 제가 주말에 아이센스 엄청 공부했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아이센스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아시겠지만 또 함께 배우기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센스 한번 좀 공부를 해놨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연구원님이 레고캠바이오 참 레고캠바이오도 오리온 인수한다는 게 그게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가 급락했다. 오늘 괜찮아졌고요.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유진투자에서는 오리온의 레고캠바이오 지분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금이 좀 있어요. 레고캠바이오는 현금이 있는 기업이고 오리온한테 돈을 막 지금 빌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온그룹의 재무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LCB84라는 이제 그 물질 있죠. 요거를 얀센에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 약물들 대비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가격에 팔았어요. 기술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기술 이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저 LCB84가 뭐냐? 항체 약물 복합제가 뭔지 아시죠? ADC.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체가 뭐죠? 항원이 병원군이죠. 얘가 들어와요. 그럼 항체가 면역작용을 일으켜서 쟤 뭐야? 몰아내. 그래서 쟤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암세포는 아시죠? 회피를 해요. 얘가 자꾸만.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함께 배우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면역관문 억제제가 뭐다?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방어막을 쳐요. 들어오지 자기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면역관문이거든요. 면역관문 억제제가 뭐죠? 그걸 없애주는 거. 묻히게.
그게 머크의 항암제 키트로잖아요. 세계 1위. 예,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암세포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도망다닌단 말이야. 저 그 면역세포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어쨌든 암세포를 없애거나 죽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항암제를 우리가 보통 투입을 할 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머리가 빠지고 너무 독해가지고 막 구토도 하고 그게 있어. 그게 화학요법인데 아니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정상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제 기술이 안 돼서 그랬던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 이제 암세포만 타겟팅. 그래서 이 ADC를 뭐라고 하냐면 그 항체에다가 암세포 죽이는 표적 항암제를 발라요. 그 얘가 유도 미사일이에요. 걔 암세포만 찾아다녀. 예. 그래서 트롭2 표적 항체 약물 복합제라고 하는데 아까 ADC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만드는 건데 여기 이 LCB84는 트롭2를 공격하는 거예요. 트롭2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트롭2가 암세포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막 성장을 합니다. 그럼 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CB84는 그 트롭2만 공격하는 애예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얀센이 가져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LCB84 출시 시기는 2030년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7년부터 삼성은 들어가게 되니까 꽤 오래 걸리고 경쟁 제품은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샹큐가 만든 다토 DXD라고 있는데 여기 시장 규모를 보니까 한 5조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트로델비는 약효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요거는 좀 괜찮은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대요. 그럼 이제 저게 먼저 나오니까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많이 팔리는지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레고캠 바이오가 이거 성공했을 때 시장성을 인정받고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이 주요 목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직 2030년이니까 좀 멀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다토 DXD가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도 경쟁 제품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커지니까 그 커진 시장을 좀 뺏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CB14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물질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신약. 요거는 한 4,500억 정도 가치로 평가하고 있고요. 출시 시기는 2028년. 중국에서 이미 3년간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쟁 제품이 에노트와 캐사일라의 28년 예상 판매액이 6조 원 정도 되니까 엄청 이것도 큰 시장이에요. 에노트는 되게 유명합니다. 이 유방암에서 위암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데 굉장한 블록버스터 제품. 이게 바로 ADC예요. 레고캠 바이오가 하고 있는 그걸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이름이 에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 허투 수용체가 또 있거든요. 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CB84는 트롭2라는 걸 찾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노트는 뭐냐면 허투라는 거. 이 허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암세포죠. 요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법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LC14는 에노트나 캐사일라보다 더 높은 항암 효과와 안정성으로 기존 시장을 침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김용주 대표는 ADC 파이프라인의 기술 거래에 시장에서 최소 3, 4년간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텍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ADC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업력이 좀 된 그런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주요 공급자 지위를 차지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피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DC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화이자의 시젠, 화이자라는 기업이 이제 미국의 시젠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머크 있죠. 세계 1위 그 키트루다 요걸 만들었던 머크와 다이치샹교가 ADC 파이프라인을 또 이제 그 확보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항암제 치료에서 화학요법 치료를 표적 항암제인 ADC가 대체하게 되면서
ADC 의약품이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에서 표준 요법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요 내용이에요. 23년도에 키트루다의 머크가 이 다이치 상쿄가 갖고 있는 ADC 있죠. 그러니까 레고켐 바이오의 뭐 ADC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죠. 비슷한 건데 아무튼 다이치 상쿄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2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5조에 사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이걸 이 큰 돈 두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ADC가 중요한 거죠. 네, 이거를 이런 기술력을 레고켐이 갖고 있으니까 오리온이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30 뭐 아마 2030년에는 글로벌 탑 ADC 회사로 그때가 이제 지금 아까 신약 그게 출시될 시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업이 글로벌 회사 돼야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임상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임상이 잘 돼야죠.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ADC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레고켐 바이오도 여기 있죠. 존슨앤존스의 그러니까 얀센이죠. 이쪽에 2조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수출했고 제일 큰 건 요거 다이치 상쿄. 요거를 머크가 가져간 거죠. 엄청 규모가 크죠. 기본 단위가 1조가 넘어요 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안 좋았는데 유통 파트너사인 사이노시오가 이 루트로닉 경쟁사 있죠. 여기 인수됐다는 보도가 있었대요. 근데 저 사이노시오가 제이시스 메디칼의 RF, 그러니까 이 RF 방식의 고주파죠. 고주파 방식의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그 포텐자인데 이름이 요거를 사이노시오가 팔아주거든요. 유통 뭐 해외 쪽에 보통 유통사 끼고 들어가잖아요. 해외 갈 때 저 회사가 팔아줘요. 근데 갑자기 경쟁사에 인수되면 포텐자 이거 안 팔면 어떡하냐 이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계약을 25년까지 했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최소한 계약 맺은 그 물량이 있거든요. 그건 무조건 팔아야 되고 사이노시오양 매출액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16%니까 뭐 적은 것도 아니지만 오늘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고 저 사이노시오가 포텐자 영업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포텐자 판매를 사이노시오가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경쟁사가 인수하니까 저 열심히 안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그럼 이제 포텐자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감지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국 지금 품목 허가도 대기 중이고 또 새로운 제품 있죠. 덴서티. 요거는 이제 직접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이노시오에 안 맡긴 건 다행이죠. 만약에 그런 것까지 했으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사이노시오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번 경쟁사가 저 사이노시오를 가져가게 되면 타격이 더 받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나마 좀 제이시 메디칼 입장에선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아야 됩니다. 유통사를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중국 최대 필러 업체 신규 파트너사 유치해서 제품력 입증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포텐자랑은 사이노시오랑 25년 이후로는 아마 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이제 데려와야 되겠죠. 이제 그게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좋을 걸로 보는데 단기 좀 노이즈가 나왔고요. 그래서 JCC 메디칼이 사이노시오 여기는 중국 아이메이크 맞나요? 아이메이크 리빌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국내 일본은 제이시스 메디칼 직판이고 여기는 이제 미국은 덴서티 요 신제품은 리빌이라는 회사가 해주고 중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사이노시오는 한국 일본 제외한 글로벌인데 이제 이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나가니까 그래서 요걸 대체할 파트너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 좀 주가는 변동성 나오겠지만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포텐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고 근데 핵심은 덴시티입니다. 덴서티. 이 덴서티가 신제품인데 이게 잘 나가면 우려는 많이 완화될 거예요. 평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덴서티입니다. 덴서티의 판매를 올해 내내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가스는 작년에 우리 많이 배웠죠. 올해 모멘텀이 많죠. LPG 트럭
많이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렇게 뭐 유치원 통학을 하거나 이런 이제 그 본고죠, 본고.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일부 트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 트럭을 이제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경유 트럭 이제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1톤인가? 예. 그러면 LPG로 바꿔야 돼요. 전기 트럭이나. 근데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LPG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LPG 트럭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게 하나가 있고, 울산에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 요게 뭐냐면 LNG랑 LPG를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요게 있는 거죠. 또 미국의 ESS, 저 대용량 저장 장치, 요거 그 회사 하나 만들었죠. 여기도 진출해서. 그래서 공교롭게 24년도에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울산의 GPS 저 이제 서로 이제 섞어서 하는 LNG랑 LPG를 섞어서 하는 이 발전소가 가동 들어가는데, 이게 가동이 되면 내년에 2,100억 여기서만 목표를 낼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익을. LPG가 주력인데 LPG에서 1년에 2,500억 벌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정말 저렇게 성과가 난다면 굉장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LNG 가격은 막 급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때 LNG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럼 LNG로 이걸 수입해 가지고 LNG를 원료로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면 비용이 비싸지겠죠. LNG가 비싸니까. 근데 LPG는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별로 변동 없어요. 그러면 LP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회사는 LNG 가격이 올라갈 때 비용 부담이 없어요. 근데 보통 LNG가 가격이 낮아요. LPG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LNG로 전력을 만들어요. 예. 그러다가 LNG 가격이 어느 날 급등을 한다. 그럼 LNG로 안 하고 LPG로 바꿔줍니다. 원료를. 그리고 비싸진 LNG를 팔아버리죠. 다른데.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게 바로 저 울산 GPS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내용이고, 그다음 포터 본고가 이제 현대차에서 경유 모델 생산 중단 들어갔고요. 올해 1월부터는 택배, 통학 차량, 택배군요. 택배랑 통학 차량 연도의 경유차는 신규 등록 금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LPG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LPG 차가 올해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기사에도 예전에 확인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200메가와트 규모의 ESS 설비를 올해 9월에 또 가동해. 그러니까 올해 9월이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저 울산, 미국.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유가와 이제 유가 브렌트유와 LPG 이제 소비자 가격 이제 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LPG 가격에서 유가를 뺐더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1톤 트럭 시장 현황인데 230만 대가 등록돼 있고 연간 한 16만 대 정도 팔리나 봐요. 경유차가 93%.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유가 없어지니까 LPG가 원래 10,000대 팔리거든요. 10만 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LPG 1톤 트럭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전기차도 팔리겠지만, 요게 이제 SK가스의 울산 GPS, LNG랑 LPG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료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메인은 LNG로 해요. 왜냐면 평소에 LPG보다 이게 더 싸니까. 그럼 싼 걸 돌려요. 연료를 태워가지고 전기 만듭니다. 그러다가 LNG 가격이 어느 날 폭등한다. 그럼 바꿔요. LPG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진한색이 LNG거든요. LNG 가격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지금 다시 LPG보다 가격이 낮아졌죠. LPG를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9월부터 그럼 2,100억이 여기 붙는 거예요. 이익. 그리고 요거는 이제 SK가스랑 SKD&D가 그리드 플렉스라는 회사를 미국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ESS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프스인가요? 앱스 클린 에너지 요 회사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ESS 생산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지역에 진출을 해서 친환경 사업 하는 거죠. 미국의 ESS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올해 9월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미국은 옛날에도 막 정전이 일어나고 전력망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ESS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선 중요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9월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그래서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배당 많이 주죠. 배당 연간으로 해서 한 5% 이상 주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오를 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막 안 좋아서 주가 빠진다. 그런 걸 이제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뉴프렉스가 목표 주가 9,500원으로 올라갔고요. UVER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 PC나 콘솔 게임 있죠. 이걸 XR 게임으로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끼고 일반 게임을 저 프로그램이 있으면 XR로 입체감 있게 게임을 할 수 있대요. 그럼 1000여 개의 게임이 원래 XR 기능이 없는데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콘텐츠가 있어야 뭐 XR을 쓰죠. 예, 그게 없으면 안 써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왔지만 유튜브도 안 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말들은 좀 있는데, 어쨌든 애플도 중요한 게 이걸 이 XR 기기를 끼고 할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지. 하드웨어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UVER이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보급형 오클러스 XR 모델 올해 출하량 예상치를 일단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예, 199달러니까 800만 대로 상향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좀 이런 UVER 모멘텀과 맞물려서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갤럭시 S24에서 울트라 모델 있죠. 요게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FPCB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뉴프렉스는 갤럭시와 저 XR 기기의 모멘텀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프렉스 보고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23년 11월 16일, 12월 18일 날 양성수 연구원이 실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때가 5,000원대예요, 주가. 지금은 이미 모멘텀이 극대화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한 투자들 언제 매도할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다고 이제 좋아서 목표 주가 막 올라가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걸 미리 예상해서 미리 투자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부품주는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부품주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거든요. 예, 이 업황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좋을 때 오히려 어디서 좀 내가 줄일까, 그걸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상인증권의 김혜미 연구원님이 펌텍코리아, 이게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인디 브랜드 매출이 늘고 이러면서 올해도 실적 좋을 것 같고요. 펌프 사업부, 예, 그러니까 이 누르는 거죠. 이 사업부가 이제 별도로 법인으로 돼 있는데 영업이익 19% 정도 증가할 것 같고, 튜브 사업부 짜는 거 있죠. 요건 자회사 부국 TNC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안 좋았는데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치약 같은 거 있죠, 보통. 예. 그냥 건식 사업은 좀 안 좋습니다. 잘론 내추럴이 하는데 여기는 적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인디 브랜드 화장품 호황의 수혜를 받아서 올해 작년 연가 한처럼 레벨업 했다가 주가가 좀 소강 국면인데, 올해도 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니죠. 그리고 올해 펌텍 부국 또 신공장 증설이 예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 화장품 산업 내에서 가장 소외받은 기업이니까 좀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공시 한번 볼까요? 지난 이제 금요일날 더 네이처홀딩스 박용준 대표가 1억 원 정도 이제 장내 매수를 했고요. 콜마 B&H 아시죠? 건기식 윤동환 회장님, 이분도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오리온도 최근에 주가가 완전히 급락해서 여기 김용훈 상무가 1.3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는 SGC 이테크 건설이 에틸렌 프로필렌, 이제 화학 공장이죠. 요거 증설 공사를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꽤 큰 편이에요. 매출 대비 한 20%니까 이런 공시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 안 좋게 끝났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세로 끝났고, 특히 코스닥 150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있는 150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시장이 참 답답해요. 그죠? 오르질 못하고 있고, 코스닥도 여전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수급은 되게 좋았거든요.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산 건 맞는데 특정 섹터의 폭락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반도체랑 2차 전지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 성장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기분 좋죠. 근데 물론 이제 CXL 이쪽은 또 너무 오버하니까 좀 걱정은 돼요. 너무 좀 오버슈팅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초전도체는 왜 갔는지 모르겠고요. 보안주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보안주도 많이 가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이제 삼성의 갤럭시, 엑시노스 기대감이 일단 있는 상황이고, 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쪽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 중에 리누공업, 예, 이 테스트 소켓, 여기가 요새 아주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HBM도 최근에 부진했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특히 요새 아주 이오테크닉스가 불을 뿜고 있고, 한미가 좀 답답하죠. 근데 한미는 작년에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냥 늘어지는 것 같아요. 좀. 온디바이스 AI도 급등했고, 정말 제주 반도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카메라 모듈 쪽도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퓨런티어도 올라갔고요. 탑엔지. 근데 뭐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쪽이니까 뭐 스마트폰 쪽이 간 거랑은 좀 무관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 오랜만에 GST 좋았네요. 기가비스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 요새 분위기 계속 좋죠. 오늘은 뭐 이수페타시스가 21%, 컨텍이 7% 정도 반등했고, 인텔리언테크는 요새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최근에 좀 올랐는데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우주항공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은 있는데, 다만 이제 우주항공 산업 전체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오래 할 것 같고, 주도 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부품주 오늘 좋았고요. 뉴프렉스가 무려 22%. 근데 아시죠?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뉴프렉스도 옛날에 라이브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주가 안 좋을 때. 근데 버티신 분들은 뭐 이제는 어디서 정리할까? 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B 그래서 오늘 뉴프렉스 가면서 좋았고요. 아무튼 반도체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은 이제 그 주말에 의무 위협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요거를 없애고 주중에 하는 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자치구에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전면적으로 정부가 그걸 허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가 급등한 거예요. CJ ENM은 4분기 실적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점도 그래서 오늘 좀 일부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사실 오른 섹터가 많아요. 다만 오늘은 뭐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감산을 절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SK에 납품하는 에코프로 BM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코앤드림, 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앤드림은 에코프로 계열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까지 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뭐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시총이 워낙 크잖아요. 이들의 급락은 증시의 부담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석유화학, 건설 이쪽도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이 또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풍력주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주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나 일부 AI나 이런 쪽은 아주 급등하고, 또 아닌 쪽이나 약간 악재가 있는 쪽은 완전히 급락하고,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 의료기기는 아까 그 제이시스 메디칼 이유 아시죠? 요것 때문에 다른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조금 영향을 일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도 좀 부진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좀 좋았다가 오늘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한국조선해양은 여전히 좋고, 엔터주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지만 오늘은 큐브엔터가 여기 여자아이들 있죠. 그때 한번 보고서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중소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여자 아이들이 워낙 저는 이제 그 친구들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듣는 편인데 4대 기획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올라갔고 Y젠터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좀 빠졌네요. 그리고 IT 대표주도 오늘 약간 밀렸고 삼성 SDI가 좀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뭐 한 번만 정리만 해드리면 네, 오늘 뭐 보시다시피 요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잘 안 키워져가지고 또 LG엔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급락했고 에코프로 머티 다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그냥 스텔란티스의 CEO가 피바다 된다라고 했는데 참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2차 전지가 주가가 뭐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다 안 좋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빠졌고 반면에 반도체는 급등하고 그러니까 AI가 주도주예요. 지금 AI가 이끄는 시장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는 2차 전지는 계속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일단 전개됐던 흐름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예, 아무튼 예, 장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빼곤 좀 어려운데 그러나 지수 2,500 이하는 저평가는 맞아요. PBR 0.9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이겨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